네, 오늘은 아직까지는 약간 관망이 좀 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웅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가 2,700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2,700선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사실 글로벌리 사실 지금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네. 있고 있고 글로벌리 항생 지수도 많이 오르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따져보면은 우리 증시도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지수가 덜 오르는 이유가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사실 연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HBM 이슈가 있으면서 그리고 올해의 승자와 패자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올해의 패자가 시총 상위주에 있었어요. 이제 뭐 배터리, LG 에너지 네. 솔루션, 뭐 포스코부터 해가지고 SDI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사실은 작년에 워낙 많이 땡겨놓은 그런 그렇죠. 부작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금 덜 가고 있는데 뭐 종목 장세 이런 것들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증시에 한 번 더 2분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들, 금리 인하 지연 우려죠.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지수가 조금 덜 갈 뿐이지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개별 종목에서 계속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분기에 지수 상승은 여전히 전망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약간은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있습니다. CPI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경제 지표들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뭐 9월 금리 인하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증시가 특히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를 고민을 하니까 역시 리스크는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남은 리스크가 이제 금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이제 또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월초가 되면은 지금은 금리 경제 지표 리스크가 조금씩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 위원들도 다 경제 지표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라고 그러겠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초에 당연히 지표가 이제 몰려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당분간은 월초마다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금리에 대한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작년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3월, 4월처럼 그렇게 막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증시를 누르는 그런 일은 조금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얘기되는 것도 9월에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안 돼도 뭐 4분기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지 약간 뭐 금리 상승까지는 인상까지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시기상 우리가 특히 4월에 경제 지표가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5월에 더 내려갈지 아닐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확신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조금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온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월말 월초에 경제 지표들 눈여겨봐야 한다. 이에 따른 변동성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또 이번 주가 월말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또 중요하게 목요일에 GDP 성장률 발표가 되고 또 금요일에는 PCE 물가지수 발표되는 가운데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이제 PCE 물가 같은 건 좀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사실 이번 주 지표보다는 다음 주 지표가 좀 더 중요하긴 해요. 월초. 월초가 아무래도 더 중요하고요. 뭐 PC는 우리가 이번 이제 날에 이제 CPI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에 여튼 우리가 고용 지표든 무슨 뭐 경기 선행 지표, 제조업 선행 지표든 서비스업 지표든 다 내려오는 거를 전반적으로 다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짜리인지 2달 연속으로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사실 자신은 없고 4월에서 5월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금리가 좀 내려갔고 증시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표가 또 잘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다가 6월 초에 이제 오펙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감산을 조금 중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증산이겠죠. 감산을 조금 더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유가 하락에도 조금 더 긍정적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금 4년 5개월 만에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주도 우리가 또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관련된 주식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엔터주도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어서 좀 네. 내려왔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 같지는 않고요. 특히 글로벌리 지금 상황이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지만은 지금 조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뭐 통화 긴축을 지금 뭐 쉽게 완화해 주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반면에 뭐 유럽이든 지금 뭐 중국이든 이제 유럽은 거의 뭐 이제 스웨덴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6월에 ECB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경기 부양이 나오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부동산 부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외 지역의 모멘텀은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주말에 이제 한중 FTA 2차 이제 또 진행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사실 금상첨화가 된 거고 지금 화장품이든 뭐 관련 주식이든 미국 외 지역에서도 기회를 찾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지금 화장품이 먼저 수출 지표가 확인이 되니까 너무 먼저 좋죠. 올라갔습니다만은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미디어라든 이런 것들 많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주가는 충분히 뭐 우리가 뭐 펀더멘탈 보지 않더라도 당장 밸류에이션 처음 밑에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거 뭐 판호라든지 여러 가지 열어주냐 마느냐 되게 우려도 많지만은 사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3기가 들어오고 나서 시진핑 정부 2기보다는 조금 완화적인 게 아니냐 약간 그런 우려도 그런 접근도 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해봤을 때 이런 분야에 대한 이런 섹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은 나쁘지 않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뭐 빨리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군 가운데서 사실 뭐 화장품주야 워낙에 잘 갔고 미디어야 워낙에 또 시장에서 소외가 됐잖아요. 뭐 게임주까지 합쳐서 어떤 섹터를 지금 매수의 관점에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선 가장 괜찮다고 보세요? 미디어 같은 종목들은 워낙에 지금 우리가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CJ 관련 이런 네. 얘네부터 해가지고 워낙에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당장에 뭐 이제 그냥 주가 차원 트레이딩 차원에서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들도 워낙 이제 괜찮습니다만 이제 조금 이제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노이즈가 없었던 그런 종목 위주로 우리가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현황이 진행되고 있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단은 주가는 우리가 이제 4월 총선 끝나고 왔다 갔다 등락을 많이 그렇죠. 했어요. 이미 많이 올랐었으니까. 한번 네. 등락은 했는데 정부의 지금 정책을 보면은 그래도 연초부터 얘기했던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계속 지켜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꾸준히 이게 뭐 5월에 뭐 하고 9월에 뭐 하고 쭉쭉쭉 지수도 만들어 가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이제 펀드, ETF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고 공시도 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네. 청사진 대로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고 해서 이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는 장기화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하긴 하겠구나. 기업들도 따라가겠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투자 전략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 장기화 된다는 얘기는 단기 투자에는 그렇게 도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는 예. 네.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 개별 기업 단에서 아무래도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배당을 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배당을 조금 더 이제 유인하고 있고 네. 고배당주에 대해서 조금 더 고평가를 하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상당히 하단이 상당히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은행주 이런 것들 올라온 거 다시 밑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네, 그 밑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유틸리티주 뭐 이런 것들 보험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대신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냐는 건 여기에서 배당률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대형주들은 여기서는 좀 멈출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중소형주들 중에서 외국인들은 사실 밸류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으면서 대형주 위주로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예, 네. 하지만 아직 그 가치가 있으면서도 아직은 부각받지 못한 그런 종목들을 아마 밸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렇게 가만히 놔두진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네. 정도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어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밸류업 공시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희가 올해 증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분기에 한 번 더 오를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 같고 네. 3분기쯤에 그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대선 관망 모드에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대선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막 3천 가자 이렇게 하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나서 2,850 정도 저희는 이렇게 상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지수는 좀 이제 박스권인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수가 좀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종목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승자들은 작년에 패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승자 종목들, 대형주 종목들에서 못 오르고 있어요. 특히 과도하게 밸류에이션 많이 받은 종목들 그리고 뭐 2차 전지 사실 업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좀 제외가 되는 것 같고요. 대신 눌려 있었던 종목들, 밸류가 괜찮은 종목들이 또 밸류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이벤트까지 받아가지고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비싸다는 그 이제 일부 뭐 미국 증시 지수도 비싸다는 좀 느낌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도 일부 뭐 이제 종목들은 좀 비싸다는 느낌을 조금 받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죠. 조금 더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슬슬 이제 금리 인하가 가시화가 되고요. 얼마큼 왔다 싶을 때 우리가 3분기에는 좀 쉬어져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종목 장세를 활용해서 또 유망 종목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웅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